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란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한 남자입니다.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던 제게 운명처럼 사랑이 찾아와 그 사랑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었어요. 웃음 떠나질 않는 집에서 아내와 아이, 그리고 저까지 새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늘 상상했죠. 평생을 함께할 인연에서 평생을 저주할 악연으로 바뀌는 전개는 제 상상 속에 없었지만요. 그래도 혼인신고서 작성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그녀가 처음 만난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억지로 내보낸 선짜리였는데요. 평소 결혼 생각도 없었을 뿐더러 소개를 받아 만나는 건 더더욱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와 상대방 사이에서 풍겨오는 그 어색한 공기가 제 목을 조여오는 느낌이 들어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직장도 좋으면서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냐며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나가주면 다시는 선짜리 안 만들고 결혼 얘기도 안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빈말은 안 하시는 성격이라 그 말에 꼬여서 처음이자 마지막 선짜리를 나가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의사, 상대방은 고등학교 교사였고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장이라 상대방 집안이 더 기울긴 했지만 직업이 괜찮다고 안 나가면 정말 아까울 것 같다며 거의 애원하다시피 저를 선짜리에 내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지금 운영하시는 병원을 제가 이어받거나 제 개인 병원 하나 받아내려면 어머니 말에 최대한 복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결혼할 거라는 생각 없이 몸도 마음도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선짜리에 나갔어요. 제가 먼저 도착했길래 상대방에게 마시고 싶은 음료를 물어본 뒤 미리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동배를 들고 자리에 앉음과 동시에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상대방이 도착했나 쳐다보니 제 이상형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 제 쪽으로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설마 제 앞에 앉겠나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제 이름을 말하면서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도 못하고 그녀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다 진동배의 소리에 놀라서 정신 차리고 맞다고 답했어요. 그녀는 싱긋 웃으면서 자기가 음료 가지고 오겠다고 제 손에 들린 진동배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순간 꿈인가 싶어서 양손으로 제 뺨도 때려보고 허벅지도 꼬집어보고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녀도 저처럼 어머니한테 등 떠밀려 선자리에 나온 거더라고요. 결혼할 나이는 다가오고 주변 친구들 다 결혼할 때 혼자만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많이 답답해 하셨다고 하면서요. 저도 그렇다고 하면서 농담을 주고받다가 어색했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풀려 있었어요. 그러다 실수로 제 허벅지에 느껴지는 휴대폰 진동에 놀라서 테이블을 실수로 찾고 그녀 앞에 있던 커피가 떨어지면서 그대로 그녀 치마에 다 쏟은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티슈를 들고 왔고 그녀는 괜찮다고 속바지 대신 반바지 입고 왔었는데 다행이라고 치마 어차피 불편했다면서 화장실에서 치마를 벗고 오더라고요. 제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웃으면서 어차피 오래 입은 치마라 버리려고 했다고 계속 괜찮다고 오히려 저보고 놀랐겠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참해서 좋았는데 거기다 착하기까지 하니까 정말 놓치기 싫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애프터 신청을 했고 그녀는 웃으면서 제 애프터 신청을 받아줬어요. 저희는 몇 번 더 만남을 가졌고 가볍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둘 다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온 지 5개월 만에 그녀에게 임신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녀가 우연히 포장마차를 보고 남자친구와 포장마차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하길래 그까짓 거 한번 해보자고 들어갔다가 제가 술을 먹게 된 거예요. 별로 마신 것 같지 않았는데 그녀와의 데이트에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금방 취하더라고요.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취해서 어쩔 수 없이 근처 호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녀와 하루를 보내게 됐어요. 그녀의 임신 소식에 양가 부모님은 엄청 좋아하시면서 당장 결혼해야 한다고 날짜 잡자고 야단이셨어요.
결혼 생각 없던 저희라 부모님들께서 진짜 결혼 안 하면 어쩌나 걱정 많이 하셨었는데 이렇게 아이까지 생기니 바로 결혼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저희가 비록 연애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봐온 그녀의 인품으로 봐서 이대로 결혼을 했어도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뭐가 불안한지 상견례도 속전속결로 무사히 마치고 날짜까지 잡았는데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는 예비 아내의 손을 조심스레 잡고 말했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해?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인데 벌써 결혼해서? 우리한테 다가올 미래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그래? 아무래도 그렇지. 우리가 1년을 연애한 것도 아니고 이제 고작 5개월 됐는데 결혼해 임신해. 안 무서운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결혼 생활도 무섭고 애 낳는 것도 무서워. 내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언제나 네 옆에 꼭 붙어서 널 지키고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생기든 무조건 우리 시은이랑 아기 옆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애기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결혼도 처음이고 엄마가 되는 것도 처음이고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두려워. 나도 그래. 나도 처음이라 솔직히 무서워. 그래도 둘이 힘 합치면 뭐든 못하겠어? 우리 벌써부터 겁먹지 말자. 우린 분명 좋은 배우자, 좋은 엄마 아빠 될 수 있을 거야. 저는 갑작스러운 결혼과 출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비 아내를 달래고 또 달랬어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한 번에 닥친 상황에 예비 아내처럼 겁먹고 두려운 건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가장이 될 사람인데 제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겁먹은 티 안 내고 예비 아내에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주었죠. 상견례까지 속전속결로 끝낸 것처럼 저희 결혼 준비도 아무 문제 없이 빠르게 끝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예비 장모님의 개입으로 저희의 결혼 준비는 하나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쪽에서 신혼집을 하고 예비 처가댁에서 혼수를 해오기로 이야기가 끝난 상태였어요. 어차피 저희가 살 집이니 저희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신혼집 고르는 건 전적으로 저희한테 맡겼었어요. 집을 보러 다니려고 예비 아내와 시간을 맞춰서 만났는데 예비 장모님까지 같이 오신 거예요. 장모님과 함께 가겠다는 말이 없어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집 두 채를 보게 됐고 저와 예비 아내는 아이 키우기 적당한 평수라 둘 다 괜찮아 했지만 예비 장모님께서는 어디가 불만족스러우신지 계속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지서방, 여기 평수가 얼마나 된다고 했지? 28평이라고 했었나? 이렇게 좁은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생각인 거야? 아이 안 크면 몰라도 계속 자랄 텐데? 에이, 장모님, 28평이 뭐가 작아요? 방도 3개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아이 키우기에도 충분하죠. 병원장도 별거 없나 보네. 28평을 누구 코에 붙여? 방 3개 있다고 해도 다 작아 보이는구만. 그리고 요즘 아파트에 방 3칸 아닌 곳이 어디 있어? 다 있지? 엄마, 그만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은 우리가 알아서 구한다고 했잖아. 굳이 따라와서는 왜 사람 신경만 긁고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니,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못해도 40평짜리는 해와야 하는 거 아니니? 명색이 병원장 아들인데 말이야. 28평은 좀 수준 떨어지잖아. 내가 어디다 말하기에도 부끄럽고. 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희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40평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청소하기도 힘들고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해서야 원. 됐다. 말해봤자 같은 말만 할 것 같으니 그만하자꾸나. 신혼집은 알아서들 잘 구해봐.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고. 나는 간다. 예비 장모님은 신혼집 평수로 제 속만 긁어놓고 호련히 가버리셨어요. 저희만 잘 살면 되는 건데 왜 계속 저희를 이용해서 남에게 잘났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장 아들이라고 해서
꼭 40평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 둘러볼 때부터 계속 뷰가 어쩌고 물수압이 어쩌고 하면서 집이 안 좋다고 핑계대더니 결국엔 평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든 딴지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40평 아파트에 해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며칠 더 둘러보다가 32평짜리 단독주택으로 계약하게 됐어요. 마당도 있어서 아이가 뛰어놀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예비 안 해도 좋다면서 만족했죠. 이제 집에 혼수만 들어오면 결혼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났었어요. 혼수는 처가댁에서 알아서 해주기로 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혼집에 혼수를 넣어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바빠서 한동안 가보지를 못했어요. 시간 나면 가봐야지 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 좀처럼 시간이 나질 않더라고요. 거기다 뻑하면 예비 장모님께서 친구 모임에 저를 부르셔서 시간이 나도 거기 따라다니느라 바빴죠. 저는 신혼집 문제로 예비 장모님께 점수가 많이 깎였다는 생각에 더 이상은 밉상 보이고 싶지 않아서 예비 장모님이 부르실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나갔어요. 하지만 예비 장모님은 저를 자랑하는 척하면서 제 카드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항상 저를 부르는 곳이 저도 못 가본 고급 레스토랑이나 고급 호텔이었어요. 여기야 지서방. 잘 찾아왔네. 우리 딸한테 말 안 했지? 우리 딸은 나 여기 온 거 몰라. 우리 둘 비밀이다. 그리고 여기는 내 친구들 인사해. 이야, 너 사이 하나 잘 골랐네. 아주 기도 훤칠하고 인물이 좋네. 무슨 복으로 저런 사이를 얻은 거야? 너네 딸도 참 능력 좋아. 그러게, 날 닮아서 남자 보는 눈이 있어. 병원장 아들 만나는 게 쉬운 일 아니지. 조만간 우리 사위 개인 병원도 하나 생길 것 같은데 개원하면 다들 그 병원으로 옮겨. 장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아직 개인 병원 개원할 생각 없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거짓말을 치시면 어떡해요? 대충 그렇다고 하고 넘겨. 그리고 카드 들고 왔지? 우리 조만간 일어날 거니까 멋있게 미리 결제해주고 가. 나도 체면이 있지. 사이가 먼저 결제해주고 가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갑자기 계획에도 없는 제 개인 병원 개원 얘기에 놀라서 예비 장모님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닥거렸어요. 예비 장모님도 속닥거리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고 본인들이 먹은 것들 결제까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예비 장모님을 바라보면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눈짓으로 카운터를 가리키는 거예요. 괜히 얼굴 붉힐 일 만들었다간 저만 손해일 것 같아서 30만 원 결제하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병원장 아들이라는 걸 내세워서 친구들에게 체면 차리고 비싼 밥, 자기가 사는 척하면서 제게 결제를 맡기셨어요. 저는 그래도 그 정도면 나름 애교로 참을 만한 정도였어요. 간만에 시간 내서 혼수 들어온 신혼집에 방문했더니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대충 멀리서 겉모습만 봤을 땐 새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 깨끗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거나 안쪽까지 살펴보면 살짝 사용한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비 장모님은 제가 제품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뭘 그렇게 보냐고 맞기 바쁘셨죠. 장모님, 이리 좀 와보세요. 이거 새 제품들 맞아요? 새 제품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새 제품이지. 왜? 뭐가 문제 있어? 문제 있을 리가 없을 텐데. 내가 혼수 드린 날에 분명 잘 작동하는지 다 확인했었어. 작동이 문제가 아니라요. 누가 사용했던 흔적들이 있어서요. 교환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장모님, 영수증 있으면 저한테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상태들이 교환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지서방, 우리가 혼수 급하게 준비하느라 중고로 샀어. 근데 작동도 잘 되고 외관도 깔끔해서 새 거랑 다름없던데? 아니, 장모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혼수를 중고로 사셨다고요? 아이, 세상에, 혼수를 중고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용하는 데에만 문제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왜 그렇게 꽉 막혔어? 일단 그거 써. 다음에 내가 새 제품으로 싹 다 바꿔줄 테니까. 그리고 어른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알겠어? 도대체 자기 딸 시집 보내면서 중고로 혼수를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요? 저는 예비 장모님께 불만을 토로하려고 하는데 자켓 안에 넣어놨던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는 거예요. 잠시 다른 방에 들어가서 받으니 동기가 급한 일이 있다고 당직 서달라고 부탁하는 전화였어요. 대충 알겠다고 하고 다시 예비 장모님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려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예비 장모님과 예비 아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나 무서워.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파혼하면 안 돼? 나 승훈 씨 보기 미안해. 이러다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진짜 어쩌려고 그래. 에이, 안 걸린다니까 그러네. 나만 믿어. 절대 걸릴 일 없으니까. 너만 연기 제대로 잘하면 돼. 알겠어? 몰랐는데 여기 집값 장난 아니더라. 아주 봉잡았지. 엄마, 제발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응? 나 그냥 다 말할래. 승훈 씨가 아이 아빠 아니라고. 승훈 씨랑 만나기 전에 만났었던 남자 아이라고. 너 미쳤어? 입 조심해. 지서방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쳐? 병원장 아들이랑 결혼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너 고생길 끝이야. 애친 아빠는 너무 가난하잖니. 나는 언제 들킬지 매일 불안에 떨면서 살고 싶지 않아. 엄마, 나 엄마 딸 아니야? 왜 내 걱정은 안 하고 돈만 밝히는 거야? 제발 내 생각도 좀 해주면 안 돼? 술 먹여서 실수한 걸로 하자고 했던 건 너다. 이제 와서 발 빼겠다는 거야? 너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잠자코 있어. 다 잡은 물고기 놓칠 셈이야? 알고 보니 아내는 선자리에 나오기 전에 만나고 있었던 남자가 있었어요. 선자리 나왔을 당시에도 남자와 만나고 있는 중이었는데 남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예비 장모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예비 아내를 억지로 선자리에 내보낸 거더라고요. 저랑 만나면서도 미련이 남아 남자를 계속 만났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그 남자 아이였던 거예요. 당시 저랑은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임신한 걸 알면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게 들키게 되니까 일부러 제게 술을 먹여서 실수한 척하고 뱃속의 아이를 제 아이라고 한 뒤 결혼을 강행한 거죠. 저런 기가 막히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다짜고짜 화내면서 파혼하고 싶은 생각보다 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날 동기 대신 당직 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줘야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우선 그렇게 체면 차리기 좋아하는 예비 장모님을 위해 근사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 다 모아놓고 제대로 망신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비 장모님에게 먼저 연락할 일이 없는데 처음으로 먼저 연락을 했어요. 장모님, 저예요 지서방.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간만에 내일 쉬는 날이거든요. 저번 혼수일로 장모님께 화낸 거 죄송하고 그래서 장모님께 한턱 쏘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뭐 그런 일로 한턱 쏜다고 그래. 나야 남는 게 시간이긴 하지만. 에이, 괜찮아. 나 다 잊었어.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다. 혼수를 중고로 산 내 잘못 맞지? 아니에요. 그래도 어른께 그렇게 버릇없이 화내면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해요. 대신 제가 땡땡 호텔 레스토랑에서 밥 한 끼 살게요. 장모님 기도 살려드릴 겸 친구들도 부르세요. 뭐 진짜야? 진짜 내 친구들 다 불러도 되는 거야? 지서방이 어쩐 일이야? 어디 돈 들어올 구석이라도 있는 거야? 거기 엄청 비싼 곳으로 소문났던데 괜찮겠어? 장모님 위해서 쓰는 건데 뭐가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친구들도 부르고 저희 재밌는 시간 보내요. 그럼 내일 뵐게요. 비싸기로 유명했던 레스토랑이라 예비 장모님은 진짜냐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예비 장모님께 정확한 주소를 문자로 찍어 보내주고 씩 웃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낮에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 시간 30분 전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늦게 들어가야겠다고 예비 장모님과 친구분들은 먼저 레스토랑에 들어가 있으라고 연락드렸어요. 예비 장모님은 제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무 의심 없이 친구들과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켰어요. 한창 분위기 좋을 때쯤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죠. 장모님 어쩌죠? 제가 늦게라도 가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병원에 잡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카드 퀵으로 보내드릴게요. 그걸로 결제하세요. 많이 바쁘니? 그럼 어쩔 수 없지. 아쉽다.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비싼 카페, 음식이 다 맛있어. 너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 다 와보네. 그러네요. 저도 같이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그래도 오늘 장모님 친구들 앞에서 기 좀 사셨겠네요. 그걸로 됐어요, 전. 그래, 친구들이 부러워 죽어. 자기도 너 같은 사이 보고 싶다고. 다행이네요. 장모님, 제가 지금 진찰하러 들어가 봐야 했어요. 카드 지금 바로 퀵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시면 그걸로 계산하세요. 끊을게요. 저는 연기를 하며 바빠서 결제하러 못 간다고 죄송하지만 카드를 퀵으로 보내드린다고 했죠. 제가 오든 안 오든 결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비 장모님은 상관없다면서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저는 조금 떨어진 친구 가게에서 퀵을 불렀고 퀵 오면 전달 좀 부탁한다고 한 뒤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예비 장모님의 반응을 두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에 빠르게 레스토랑으로 와서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제가 쏜다니까 자기 돈 아니라고 평상시보다 2배 더 많은 친구를 불렀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벌어질 일을 대충 상상해보니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웃기고 짜릿했어요. 한참 혼자서 조용히 키득거리고 있는데 퀵이 도착했더라고요. 예비 장모님은 활짝 웃더니 봉투를 건네받으면서 친구들한테 우쭐거리듯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봉투를 열었는데 들어있어야 할 카드는 안 보이고 이상한 편지지 하나만 달랑 들어있으니 진짜 이게 끝인가 싶어서 몇 번이나 봉투를 흔들어 보더라고요. 예비 장모님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눈썹을 꿈틀거리더니 편지를 펼쳤어요. 눈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예비 장모님이 읽고 있는 편지엔 결제하러 갈 일 없다고 알아서 결제하라는 내용과 현재 예비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물론 결혼 또한 없던 일로 하겠다고 오늘부로 마주칠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예비 장모가 편지를 본 뒤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손도 떨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장모님 친구가 옆에서 편지를 힐끗 보더니 입을 막고 경악하더라고요. 친구의 경악 소리를 듣고 놀라서 편지를 감춰보지만 이미 친구는 편지의 내용을 다 확인한 상태였어요. 너 정신 나갔어? 네 딸 다른 남자애 가진 거 다 알면서 숨기고 지금 사이랑 결혼시키려고 했던 거야? 간도 크다. 간도 커.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생각을 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남자애라니. 결혼한다고 인사하던 사위 아니었어? 그 사람애 아니야. 다른 사람애래. 전에 만났던 남자애란다. 사위가 그거 알고 지금 얘 연맥이려고 이런 거고. 근데 이 정도면 애교지. 나 같으면 열받아서 이보다 더한 짓을 했을 거다. 아유, 왜 그랬니? 차라리 애를 떼지 그랬어. 애 아니었어도 결혼했을 것 같던데. 저번에 둘이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사이가 네 딸 엄청 좋아하는 것 같다만. 내 말이 진짜 왜 그랬냐? 네 복 네가 찬 거야.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그만 일어나자. 네가 사준다고 해서 나온 거니까 계산은 네가 해. 말수가 이건 진짜 네가 잘못한 거다. 그러게 왜 그랬어? 우리 먼저 가볼게. 미안하다. 다음에 연락하자. 저마다 예비 장모님에게 한마디씩 하고 하나둘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한번 쾅 치더니 휴대폰을 들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한테 전화를 걸 것 같아서 허겁지겁 전화를 꺼버렸어요. 예상대로 제게 전화를 건드십고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음성을 듣고는 분한 듯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지더니 계산서를 가지고 카운터로 가더라고요. 계산을 하면서 12개월 할부 안 되냐고 하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결국 6개월 할부를 하고 갔어요. 예비 장모님이 완전히 떠난 후 한동안 그 자리에서 배꼽을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요. 저는 여유롭게 음식을 시키고 다시 전화를 켜서 두 번째 작전을 실행했어요. 전날 예약했던 꽃집에 전화해서 예비 아내의 학교에 배송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끊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음식이 나왔고 아까 예비 장모님의 모습이 계속 생각나서 웃음이 안 멈추길래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면서 음식을 먹었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걸 드라마에서나 봤지 실제로 해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막상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짜릿할 수가 없었고 다들 이 맛에 복수를 하나 싶었어요. 음식을 다 먹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후식을 먹고 있는데 예비 아내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수업 마치기 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보냈었는데 시간 보니 쉬는 시간인 거예요. 휴대폰에 예비 아내의 전화번호가 뜨는 순간 제가 보낸 화환을 받구나 싶었어요. 수은 씨, 이거 뭐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내가 다니는 직장에 이걸 보낼 수가 있어? 제정신이야? 그럼 다른 남자애를 내 애라고 속이고 결혼하려던 건 제정신이고 솔직히 화환 보낸 건 애교 아닌가? 더한 복수도 할 수 있는데 저 정도로 끝내준 거면 감사해야지, 안 그래? 문구를 왜 저딴 식으로 보낸 거야? 이미 선생님이랑 학생들 다 봤어. 이제 어쩔 거야? 내 교사 생활 어떻게 할 거냐고. 수은 씨가 책임질 거야?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짝이네. 다른 남자애 가져놓고 나랑 결혼하려고 했니? 네가 중고로 산 혼수 돌려줄게. 파혼하자. 이 문구가 어때서? 팩트만 가지고 아주 착하게 말했잖아. 수화기 너머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예비 아내의 헛웃음만 들리길래 중고로 산 혼수 집 밖에 내놓을 테니 들고 가라는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저는 곧장 혼수로 들어왔던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놨어요. 원래 제가 부모님과 살고 있었는데 어차피 자취하려고 했었어서 그냥 신혼집에서 자취를 하기로 했어요. 가구들 몇 개 사고 들어가려고 며칠 동안 신혼집을 안 찾아갔었는데 소파 배송 왔다고 해서 간만에 신혼집을 갔더니 내놨던 혼수를 다 가지고 갔더라고요. 아마도 중고로 산 제품들 그대로 다시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놨겠죠. 그거라도 팔아야 레스토랑에서 썼던 카드값 갚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예비 아내도 학교에서 잘려서 돈 못 벌고 있을 텐데 그거라도 팔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화환 보낸 이후로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비 아내를 안 좋은 시선으로 봤고 학생들 덕분에 부모님들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더라고요. 사기 결혼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한테 뭐 배울 게 있겠냐면서 애 못 맡긴다고 해서 결국 잘렸대요. 다른 학교에도 다 소문이 나서 예비 아내를 써주려는 학교가 없었죠. 예비 장모님도 병원장 아들인 저를 사위로 맞이한다고 어깨 펴고 떵떵거리면서 지냈었는데 파혼하고 나서 친구들한테도 외면당하고 동네 사람들도 예비 장모님을 보면서 수근거린다더라고요. 돈에 눈 멀어서 다른 남자애 가진 딸을 애먼 사람한테 떠넘겼다고 하면서요. 결국 남한테 떠넘기려다 된통 자기들만 당한 꼴이 된 거잖아요. 다 자업자득으로 자기가 한 짓들 돌려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파혼하고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전문의 시험도 합격했고 전문의 시험도 합격했고 신혼집으로 샀던 집도 재개발 소리가 들리면서 집값이 훌쩍 뛰었거든요. 정말 먹고 사는 건 저만 노력하면 되는 일이라 쉬운데 결혼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세상에 결혼보다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번 일 겪고 선자리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정상만 있는 건 아니라면서 다시는 제게 선보라는 말도 결혼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 나이 먹으면서 별의별 일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같이 최악인 일은 또 없었어요. 인간관계란 너무 어렵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어요. 예비 장모님을 보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것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예비 장모님과 다르게 앞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고 글을 쓰고 나니 어딘가 씁쓸한 감정이 밀려오네요. 여러분들은 부디 좋은 인연들과 함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